자, 36번 또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내용 먼저 파악 한번 해보시고 다시 본문 들어가도록 합니다. 습관은 숙달의 토대를 만든다. 습관이라는 것은 한 번 해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러 번 하다 보면은 숙달, 완전히 마스터하기가 만들어집니다. 라고 하면 되겠죠. 체스에서 체스를 두는 사람이 다음 레벨에 집중할 수 있게 되는 것은 기본적인 움직임이 자동적으로 이루어진다라는 말은 여러 번 한다는 말이겠죠. 암기된 각각의 정보 덩어리는 더 노력이 필요한 사고를 할 수 있도록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암기가 된다라는 말은 여러 번 했다는 말입니다. 여러 번. 자, 그래서 암기가 다 되어 있으니까 이제 좀 더 고차원적인 사고를 하게 된다라는 거죠. 간단한 동작을 매우 잘 알고 있어서 생각 안 하고도 할 수 있을 때 더 높은 수준의 세부 사항에 자유롭게 집중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습관은 어떤 탁월함을 추구할 때도 당연히 중추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습관이 즉 반복해서 완전히 다 외워놓는 것이 무조건 다 좋은 거냐? 그렇지는 않고 대가가 따릅니다. 그래서 앞쪽에서는 외워갖고 자동적으로 할 수 있을 만큼 습관을 들이는 것, 반복하는 것이 좋아요라고 했지만 그러나 나빠요 이렇게 되죠. 처음에는 좋아지지만 그러나 습관이 자동화되면서 피드백에 덜 민감해지고 무의식적으로 반복만 하게 되죠. 그 다음에 실수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기가 더 쉬워지고 그것은 더 좋은 방법에 대해서 생각하기를 멈춰버립니다 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습니다 라는 내용이죠.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되는 표현,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어요. 그래서 프로스 앤드 콘스, 이 표현은 장단점, 이 표현이죠.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습니다가 돼야 되니까 장단점이라는 말이 나와야지 여러분들이 제목 문제를 고를 때 좀 쉬워지지 않겠느냐. 자, 이제 본문 한번 들어가 볼까요? 헤비츠는 습관은 형성합니다. 만듭니다. 마스터리의 파운데이션을, 마스터 완전히 다 알아버리기. 자, 체스에서 it is only after, 오직 하고 나서야 이다. 기본 움직임이 오토매틱, 자동적이 되고 나서야 이다. 누가 뭐 하는 것은 플레이어가 다음 레벨, 게임의 다음 레벨에 집중할 수 있어지는 것은. 자, 뭔 소리야? 체스니까 잘 모르겠고 바둑으로 치면은 자 8급 9급 이렇게 되다가 좀 더 나아지려고 하면은 기본 포석 정도는 다 외워놔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야지 뭐 2급 3급 올라갈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정보의 각각의 덩어리들은, 그래서 주어가 이치 청크가 지금 주어죠. 그래서 동사는 opens up으로 연결되죠. 그래서 암기되어진 정보의 덩어리들은 열어줍니다. mental space for more effortful thinking, 좀 더 노력이 필요한 사고에 대한 정신적 공간을 열어줍니다. 기본적인 것을 생각하고 있을 필요가 없어졌을 때 좀 더 높은 고차원적 사고를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is true, 사실입니다. anything you attempt, 당신이 시도하는 어떤 것에서건. 잠시만요. 자, 녹화하는데 꼬맹이 친구들이 잠시 쳐들어왔네요. 자, 이제 계속해서 가보겠습니다. 이것은 사실입니다. For anything you attempt, 당신이 시도하는 어떤 것에서건 다 사실입니다. 당신이 알고 있을 때에 뭐를, 심플 무브먼트를, 간단한 동작들을 잘 알고 있을 때에 so, 매우라는 뜻이죠. 매우 잘 알고 있을 때에, 그래서 you can perform them without thinking, 아무 생각을 하지 않고서도 잘 할 수 있을 때에 너는 자유롭게 pay attention, 집중합니다. 어디다가 좀 더 나아진 세부 사항들에다가 이렇게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습관은 the backbone of any pursuit of excellence, 뛰어남이란 뜻이죠. 뛰어남의 추구에서, pursuit, 추구에서 중추적 역할을 합니다. 여기까지는 뭐 좋습니다. 습관을 들이면 좋은 겁니다.
하지만 이제 내용이 꺾어지겠죠. The benefit of habits. 그래서 습관의 장점은 at a cost. 대가를 가지고 옵니다. 대가로 옵니다. 그러면 지금 뒤에 이어질 내용은 단점이 나올 것이다. 근데 무조건 바로 단점이 나옵니까? 처음에는 each repetition은 플루언시와 스피드와 스킬 따위를 발전시킵니다. 그러나 그 후 그래서 요 문장이 들어갈 위치가 어디에 있습니까? 라고 했을 때 이거를 요 at first 있는 문장 다음 문장으로 여러분들이 찾을 때가 많다라는 거죠. 요 however에 들어갈 문장의 위치는 특히 조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그 후에 habit이 오토매틱해지면서 이 오토매틱이라는 애는 이제 어휘 문제로 좀 알아주시면 좋겠죠. 오토매틱 습관이 자동화되면서 당신은 덜 민감해지게 됩니다. less sensitive, sensible 아니고 sensitive, 민감한이라는 뜻이죠. 자, 피드백에 덜 민감해지게 됩니다. 자, 조금 내려서 볼까요? 자, 다시 You fall into mindless repetition. 아무 생각 없이 하는. 그래서 무의식적인. 자, 그래서 mindless도 좀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반복에 빠져들게 됩니다. 뭐 하기가 쉽습니다. Let mistake slide라고 되어 있죠. 실수가 미끄러져 들어오도록 내버려 두는 것이 더 쉽게 됩니다. 자, when you can do it good enough automatically, 자동적으로 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어떤 일을 잘 할 수 있을 때 do good, 잘 할 수 있을 때에 자, you stop thinking, stop to가 맞습니까? stop ing가 맞습니까? 이런 문제 생각을 멈춘다가 맞겠죠. 자, how to do it better, 더 잘할 수 있는 방법.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죠. 자, 여기까지 보시고요.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37번. 자, 농경 이후에 뭐라고 나오는데요. 자, 농경 이후에 존재했던 사람들이 더 행복했든지 더 건강했든지 아니면 둘 다 마우스가 말을 좀 잘 안 듣네요. 다시 한번 간에 이 농경 이후에 더 많은 수의 사람들이 있었다. 더 많은 수의 사람들이 있었다. 그래서 농경을 하려고 하면은 먹을 것이 많아졌으니까 더 많은 사람을 부양하기도 하지만 농사를 많이 지으려고 하면은 더 많은 사람이 필요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있었느냐는 잘 모르겠지만 엄청나게 많이 증가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더 큰 가족을 위해서 더 큰 상자의 시리얼을 산다. 그래서 사람 수가 많아졌으니까 먹을 게 더 많이 필요하다. 그래서 규모의 확장을 의미하지는 아니고 그것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규모의 확장도 있었지만 거기에다가 생활 방식에도 변화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생활 방식에 질병이 더 많아졌을 수도 있고 특히 정착해서 샀을 때 그 다음 또 한 가지 더 그래서 질병이 이게 한 가지 예시라면 음식을 더 잘 보관을 하게 되니까 뭐가 나왔습니까? 가진 자, 못 가진 자. 그래서 계급 사회가 출현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농경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사람이 많아졌고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사람이 더 많아졌고 사람이 더 많아지니까 규모가 확장된 것을 의미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생활 방식에도 좀 큰 변화가 생겼다. 이게 끝이죠. 더 이상 깊게 들어가시면 안 되죠. 자, 본문 볼게요. regardless of는 뭐뭐와 관계없이 뜻을 잘 알고 있으셔야 되죠. 자, 이냐 아니냐. 자, 그래서
사람들, 어떤 사람들? 농사, 농경, agriculture, 농경 이후에 존재하던 사람들이 더 행복했냐, 더 건강했냐, 아니면 둘 다 아니냐, 따위와는 상관없이 it is undeniable, 부정할 수 없다. 그래서 이거는 확실하다. 자, 뭐가 확실한데요? There were more of them. 사람들이 더 많이 있었다라는 것은 확실합니다. agriculture는 both A and B, 이것이 1번이고 and B, 이게 2번이네요. 농사는 먹여 살리기도 하고 필요로 하기도 합니다. 더 많은 사람을, 농사를 지을 사람을, 그 다음에 그 사회, 농경을, 농경 사람들을 지탱해줄 곡식을, 길을 더 많은 사람을 요구하기도 하였습니다. 추정치는 다양합니다. 베리는 다르다. 이렇게로 해석해 주는 게 좋겠네요. 하지만 증거는 포인트 2 가리킵니다. 증가를 가리킵니다. 자, in the human population, 인구수의 증가를 가리킵니다. 어디에서 어디로. 자, 그리고 the larger population은 더 많아진 인구는 not just 단지 뭐를 의미하는 것뿐만 아니라 여기에 but also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죠. but also 그것은 qualitative change라고 되어 있습니다. 질적 변화가 맞겠죠. 양적 변화. 앞에서 양은 나왔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사는 방식에서의 질적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예를 들어서 질적 변화, 특히 사람들이 세던터리, 정착해서 살 때, 한 군데 정착해서 살고 있을 때 더 많은 종류의 질병을 의미합니다. 자, 그런 사람들은 또한 먹을 것을 장기간 저장을 할 수가 있게 되었고, 그 다음에 which creates, 그리고 그것은 어떤 사회를 만듭니까?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를 만들어내었습니다. 이 정도로 살펴보시면 되겠죠? 본문은, 그래서 우리 내용 살펴보고 본문 보니까 사실 크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자, 다음 문제로 넘어갑니다. 자, 다음에 인간의 창의력과 기계 능력 사이의 경계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계는 단순 반복만 하고 인간이 시키는 것만 하고 뭔가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것은 인간의 영역이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경계가 사라지고 있다. 흐려지고 있다. 그러면 경계가 흐려지다. obscure, scure 또는 뭐 blur, blur 뭐 이 정도의 단어를 꼭 기억을 하시고 있어야 되죠. 자, 인간 고유의 창의력과 기계 능력 사이의 경계가 계속 변화하고 있습니다. 자, 체스 게임 옛날에 살펴보면 아주 훌륭한 신동이 있었는데 엄청나게 잘하는 사람 상대로 창의적인 수를 두었습니다. 처음에는 어때 보였고 그 다음에 어쩌고 저쩌고 해서 인간이 아주 창의적으로 승리를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그래서 이 예시를 너무 열심히 살펴보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인간의 창의성은 천재성을 나타내는 표시로 칭송받았지만 오늘날 체스 프로그램, 이 기계가 뭐 이런 수를 만나게 되면 즉시 그 수를 제한할 것이다. 기계도 똑같이 창의적인 방식을 잘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컴퓨터가 이 게임을 암기했기 때문이 아니고 그만큼 충분히 멀리 앞을 탐색하기 때문입니다. 라고 이야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계가 완전 똑똑해졌어요. 라는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 본문 한번 볼까요? 자, uniquely human, 독특하게 인간적인 창의성, 그리고 기계의 능력 사이의 경계가 계속해서 바뀌고 있습니다. 바뀌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우리는 obscure나 blur 따위를 집어넣을 수 있습니다. 자, returning to game of chess, 체스 게임으로 돌아가서 보면 56년도에 13살짜리 아이, 신동이죠. 프로지디 영재, 신동,
바비 피셔라는 애가 A Pair of 한 쌍의 매우 창의적인 움직임 수를 두었습니다. 그랜드 마스터 도널드 바이언에 맞서서. 맨 처음에 그는 그의 나이트를, 장기로 치면 차 정도 해당하겠죠. 그래서 나이트를 희생시켰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For no gain, 아무것도 얻는 것 없이, 이득 없이 죽였습니다. 그 다음에 그리고 나서 그의 퀸을 사로잡히도록 노출시켰습니다. 자, 그래서 멍청한 짓을 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이러한 움직임이 비정상인 것처럼, 정신 나간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한 몇 수 후에 피셔는 이런 움직임을 이용해서 경기에 이기게 되었습니다. 그의 창의성은 칭찬받았습니다. 당시에 무엇의 천재성의 표시로서. 하지만 오늘날 만약에 프로그램 한다면 그 똑같은 포지션을 평범한 체스 프로그램 안에다가 입력해 넣는다면 기계는 즉시 제한할 겁니다. 진짜로 제한하다라는 뜻이죠. 똑같은 움직임을 피셔가 했던 것과 같은 움직임을 제한할 겁니다. 그것은 컴퓨터가 암기했기 때문이 아니라 not A but B, 오히려 그것이 far enough ahead, 충분히 앞을 멀리 탐색하기 때문입니다. 뭐 할 정도로? 자, these moves가 정말로 pay off, 도움이 되다, 이익이 된다라는 것을 살펴볼 정도로, 알아차릴 정도로 충분히 멀리 앞을 탐색하기 때문입니다. 자, 이 정도로 보시면 충분해 보이고요. 다음 문제 가봅니다. 자, 39번 볼게요. 최초의 심장 이식 수술을 했습니다. 이거 인공호흡기를 개발했습니다. 요건 좀 고쳐주세요. 요거는 요 순서가 됩니다. 요게 아닙니다. 요렇게 갑니다. 그 다음에 뇌사를 했고 이식용 장기를 공급하였습니다. 뭐 이런 순서가 나오는데요. 자, 본문에서 이어지는 순서는 최초의 심장 이식이 내용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인공호흡기 이야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뇌사가 벌어지고, 그 다음에 장기 공급 이야기가 쭉 나오지만, 요거는 그냥 정해진 순서가, 글의 순서가 이런 식으로 전개되어 있다라는 것이고, 이 주제를 좀 새로 잡아 볼게요. 이게 인공호흡기나 최초의 심장 이식 이런 것들은 전부 다 과학적 성취죠. 과학적 성취가 있으므로 그 다음에 뇌사 어쩌고 저쩌고가 나오죠. 그래서 사망의 기준이 달라진다. 요렇게로 주제를 잡아 주셔야지 맞습니다. 자, 다시 요거는 글의 순서를 나타내는 문장이고, 주제를 잡으세요 라고 하면은 과학적 성취 때문에 사망의 기준이 달라졌습니다 라고 주제를 잡아 주셔야지 맞습니다. 자, 내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60년대의 모든 의학적 성취 중에서 가장 널리 알려진 것은 최초의 심장 이식이 나오는데, 18일 후에 환자가 사망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심장 이식은 실패한 겁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심장 이식은 획기적으로 발전한 것은 성취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이렇게 심장 이식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인공호흡기가 미리 개발이 되어져 있었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이 인공호흡기가 있다고 해서 뭐 다른 게 다 회복되는 것은 아니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사망을 심장이 정지하면은 사람이 죽었다라고 생각했는데, 심장은 계속 펄떡펄떡 뛰고 자기 혼자서 호흡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뇌가 완전히 죽어버리는 경우가 생깁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는 죽음의 기준을 이제 좀 바꿔야 되겠죠. 그래서 심장이 뛰면은 살아있는 거고, 심장이 멈추면은 죽은 겁니다. 호흡을 할 수 있으면 살아있는 거고, 호흡을 못하면 죽은 겁니다 라고 했었는데, 이번에 어떻게 됩니까? 뇌가 죽으면 죽은 겁니다로 새로운 사망의 기준이 만들어져야 되지 않겠냐 라고 해가지고
그래서 그 권고가 다른 나라들에서도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런 내용이 지금 나와야 되겠죠. 자, 본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문장에서 맨 앞대가리에 나오는 오브는 뭐뭐 중에서라고 해석을 하는 게 좋습니다. 자, 의학적 성취들 중에서 60년대에 가장 널리 알려진 것은 이라고 해주시는 것이 좋은데, 자, 최초의 임심장 이식이 가장 널리 알려져 있었다. 이게 C이고 이게 V다고, 주어는 최초의 하트 트랜스플란트가 되겠죠. 플랜트가 심다고 트랜스는 옮겨서라는 말이야. 옮겨 심기라는 말이죠.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의사인 크리스티안 바나드에 의해서 수행되었던. 자, 그래서 환자의 죽음, 18일 후의 죽음은 약화시키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의 사기를, 새로운 시대, 의학의 새 시대를 환영하였던 사람들의 사기를 저하시키지 않았습니다. 자, 그래서 비록 오래 살지는 못했지만 어쨌든 사람의 생명 연장의 꿈이 진짜로 이루어지는갑다라고 사람들을 환호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심장 이식을 수행했던 능력은 뭐랑 연결이 되어 있었느냐? 레스피레이터의 발전과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이 레스피레이터, 이 인공호흡기의 발전과 관련되어 있었는데, 그런데 그것은 병원에 50년대에 도입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적혀 있는 것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최초의 심장 이식이 먼저 그래서 다루어졌고, 그 다음에 인공호흡기 이야기가 순서대로 나와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그래서 레스피레이터가 여러 개의 생명을 살릴 수 있었지만 not all those, 모든 이를 살린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트가 뭐하는? 심장이 keep ing는 계속 뭐뭐 하다라는 뜻이죠. 심장이 계속 뛰고 있는 사람들이 다 다른 중요한 significant, 중요한이네요. 중요한 기능을 회복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not all, 우리도 뭐라고 부르죠? 이거를 부분 부정, 다 뭐뭐인 것은 아니다. 자, 다음에 몇몇 경우에서는 그들의 뇌가, 이제 뇌 이야기가 등장을 하죠. cease to, 뭐뭐 하기를 멈추다, 기능하기를 완전히 멈추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환자들이 organ 뭐 하기 위한? 트랜스플란테이션 하기 위한 장기의 원천이 될 수 있다라는 인식은, 자, 이제 뭘 좀 바꿉시다 라는 겁니다. 뇌 사망 위원회의 설립으로 이어졌고, 그것의 권고 사항으로 또 이어졌습니다. 자, 조금 내려서 볼게요. 자, 그래서 자, 무엇의 부재는? 자, discernible, 식별 가능한 Central Nervous System Activity의 부재는 새로운 기준, 사망의 새로운 기준이 되어야 한다라는 권고로 이어졌습니다. 이 권고는 has been adopted, 채택되었습니다. 몇 가지 수정을 거쳐서 거의 모든 곳에서 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자, 다시 주제를 뭐라고? 의학의 발전으로 인해서 새로운 사망의 기준이 밝혀졌다. 뭐 이 정도로 이해를 해주시는 것이 좋겠다. 이 정도 보시고요. 다음 문제로 넘어갑니다. 40번 문제. 자, 뭐 우리가 뭐 좀 뉴스에서 많이 볼 수 있죠. 뭐 브라질, 베네수엘라 뭐 이런 애들 천연 자원이 풍부한 개발도상국이 있는데요. 이 천연 자원에 너무 의존을 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생산을 잘 안 하죠. 그죠? 그래서 다른 거 안 하고 자원만 팔아먹어도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데 라고 돼 있죠.
그러다 보니까 성장이 잘 안 되는 겁니다. 자원이 풍부한 게 자체로 해가 되어야 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자원이 많아서 잘 먹고 잘 사는 나라들 참 많습니다. 하지만 어떤 나라들은 의존에 너무 갇혀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경제 성장을 저해합니다. 그래서 문제가 좀 심각합니다. 라는 소리를 하고 있죠. 자, 본문 들어가 볼까요? 몇몇 천연자원, 내추럴 레소스, 자원이 리치를 부자인하지 말고 풍부한,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죠? 개발도상 국가들은 크리에이트 만들어냅니다. 뭐를 만들어냅니다? excessive dependence를 만들어냅니다. 과도한 의존을 만들어냅니다. 그런데 그것은 만들어냅니다. 더 낮은 생산 다양화를, 그 다음에 더 낮은 비율, 성장률을 만들어냅니다. 이니셀프 자체로 자원 풍부는 need not do any harm, 해를 끼치지 않습니다. 해로운 것이 아닙니다. 뭐뭐일 필요가 없습니다. 많은 나라들이 abundant natural resource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manage to outgrow, 더 커졌습니다. 그들의 dependence를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의존에서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outgrow, 넘어섰다라는 이야기겠죠. 뭐 함으로써? diversify 함으로써, 경제활동을 다양화함으로써. 그런 케이스가 캐나다, 호주, 미국 따위가 됩니다. 내 이름 붙이다 라는 말이죠. 그래서 most important ones, 가장 중요한 나라들을 이름 붙여보자면, 이름 한번 대보자면, 그러나 몇몇 개도국들은 함정에 빠져 있습니다. 의존이라는 함정에 빠져 있습니다. be trapped in, 갇혀 있습니다. 그들의 large natural resource에 대한 의존에 갇혀 있습니다. 그들은 1년에 문제를 겪습니다. 천연자원, 천연자본, 내추럴 캐피탈에 대한 의존, 심한 의존 때문에 라고 되어 있죠. 심한 의존이 tend to exclude, 배제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라고 해석해 주셔야지 맞겠네요. 그래서 경제 성장을 방해하기 때문에 라고 하면 되겠네요. 자, 이 정도 보시고요. 다음 문제. 자, 동물 연구는 동물들이 다른 종의 구성원들 사이에서 유지할 거리를 다루어 왔습니다. 그래서 잡아먹으려고 하는 애와 먹히지 않기 위해서 도망치는 애, 포식자와 피식자 사이에 거리가 어느 정도 유지가 됩니까? 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를 잡아먹을 놈이 내가 도망갈 수 있는 거리 내로 접근하면 진짜 도망가야 되죠. 그런데 이 거리는 놀라울 정도로 일관됩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스위스 학자가 연구하는 종 중에서 정확하게 똑같더라 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종에 따라서 당연히 다르고, 동물이 크면, 동물 덩치가 크면은 도주 거리는, 그래서 요 더 이상 접근하면 나는 도망갈 거야 라는 그 거리가 길어집니다. 기린의 사진을 찍기 위해서 원거리 초점 렌즈를 사용합니다. 왜? 더 가까이서 찍으면 덩치가 크니까 지가 도망갈 수 있는 거리가 굉장히 길다 이 말이죠. 근데 다람쥐는요, 이 새끼는요, 지 덩치가 쪼맨합니다. 그래서 남도 지 덩치만 한 줄 알고, 지 잡으러 오는 놈이 한 발짝 거리에 와도 지 덩치보다 한 대여섯 배 이상이 되잖아요. 한 10배 가까이 되겠죠. 그러니까 갑자기 도망쳐가지고 어쩌고 밟을 뻔한 적이 있었습니다. 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람쥐는 덩치 작은 애입니다. 그러니까 도주거리도 짧고, 기린은 덩치가 크니까 어떻게 됩니다? 도주거리도 매우 큽니다. 라고 되어 있죠. 거리에서의 차이가 속력을 내서 달릴 수 있는 능력에 대한 동물 자신의 평가와 일치한다 라고 추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덩치 큰 놈은 남들도 덩치가 클 거라고 생각해서 지 달리는 속도에 맞춰서 쫓아올 거다. 덩치가 작은 놈은 지를 잡아먹는 애도 지하고 덩치가 비슷하고 속도도 비슷할 거다라고 생각해서 요 거리 안으로 들어오면 도망간다. 요렇게 생각을 한다라는 이야기죠.
자, 공격거리는 이제 잡아먹는 애죠. 항상 도주거리보다 더 짧습니다. 인식된 포식자가 도주거리 내로 접근을 하지만, 쏘리, 설명이 좀 잘못됐습니다. 공격거리는 도주거리보다 더 짧다라는 말은 잡아먹히는 놈이 이제 도망가봤자 어차피 잡힐 것 같습니다. 그러면 도망을 못 치게 됐습니다 라고 하면 이제 뭐 해야 됩니까? 남한테 잡아먹히는 먹잇감이 자기를 잡아먹는 애한테 달려들어서 공격을 해버립니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인식된 포식자가 나를 잡아먹을 놈이 내 도주 거리 내로 접근을 했습니다. 근데 얘가 도망을 가야 될 것 같잖아요. 근데 도망을 못 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버텨야 됩니다. 버티고만 있으면 됩니까? 그래서 공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쥐가 고양이를 물어버린다라는 이야기죠. 갇힌 동물은 돌아서서 싸울 겁니다. 도망갈 수 있으면 당연히 도망가야 되죠. 근데 공격거리라는 것은 뭘 말하는 겁니까? 도망가봤자 어차피 안 됩니다. 그러면 뭐 해야 됩니까? 공격을 해야 됩니다. 라는 소리가 나오겠죠. 자, 본문 한번 살펴볼게요. 자, 애니멀 연구는 다루어 왔습니다. deal with를 다루다. 이렇게 해석해 주시면 되겠죠. 거리를 다루어 왔습니다. 자, 생명체들이 creature는 뭐 생명체라고 해석을 해 줄게요. 그냥 동물이라고 해석을 해도 여기서는 맞겠습니다만은 유지하는 거리를 자기 자신과 다른 종 멤버 사이에서 유지하는 거리를 다루었습니다. 이 거리들은 어떤 기능을 결정합니까? 도주할 거냐, 싸울 거냐, 체계. so called는 소위, 이른바, 도주할 거냐, 맞짱 뜰 거냐, 체계에 대한 기능을 결정해 줍니다. 자, 어떤 동물이 감지한다면, sense, 알아차리다, 감지하다. what is considered to be a predator. 그것이 뭐라고 오를 오씨라고 해서 오가 지금 빠져 있죠. 그래서 포식자라고 여기는 것을 감지한다면 그 다음에 within its flight distance 도망칠 거리 내로 접근하고 있는 포식자라고 여겨지는 애를 감지한다면 it will run away 당연히 도망을 치겠죠. 이런 일이 벌어진다. happen 자동사기 때문에 일형식이죠. 지금 완전한 문장이죠. 그래서 이게 전치사 WH가 필요해지겠죠.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리는 놀랍게도 일관됩니다. 자, 그 다음에 스위스 학자인 헤디거라는 사람이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내가 측정을 했거든요 라고 주장했습니다. 그것을 놀랍게도 정확하게 엄청 정확하게 측정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당연히 자, 여기서부터 조금 내려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당연히 그것은 종마다 다릅니다. 그리고 동물이 더 클수록 그것의 도주 거리는 더 길어집니다. 영작하실 수 있겠죠? I have had to use a long focus lens. 긴 초점 렌즈를 원거리 초점 렌즈를 사용해야 했습니다. 뭐 하기 위해서? 기린 사진을 찍기 위해서. 그런데 그 길이는 giraffes가 복수네요. 그래서 당연히 복수로 연결됩니다. 매우 큰 도주 거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대조적으로 나는 밟을 뻔했습니다. nearly는 거의라는 뜻이죠. 거의 밟을 뻔했습니다. squirrel, 다람쥐를. 자, 그것이 나의 관심을 끌기 이전에, 자, 뭐 하기 전에? 갑자기 도망침으로써. 자, 그래서 다람쥐가 도망침으로써 다람쥐한테 관심을 끌기 이전에, 나의 관심을 끌기 이전에, 그러면 내가 또 다람쥐를 못 알아차렸다라는 말인 거죠. 자, we can only assume, 우리는 이렇게 추정을 할 수 있을 뿐입니다. 이러한 거리에서의 차이가 동물 자신의 평가와 일치합니다. 뭐하는? 속도를 내어서 달리는 능력에 대한 동물 자신의 평가라고 되어 있죠. 이 부분은요, 좀 색칠 좀 하게 쭉 해놓을게요.
자, 요 부분은 시험에 혹시라도 내려면 낼 수 있는 부분이겠죠. 자, 보시고요. 이제 마지막 단락이네요. 자, fight, 그래서 공격거리는 항상 더 적습니다. 도주거리보다. 그래서 이건 누가 공격하는 겁니까? 누가 공격합니까? 피식자가 포식자를 공격하는 거리. 이렇게로 이해를 해주셔야지 맞겠죠. 만약에 인지된 나를 잡아먹는 애가 도주거리 내로 접근을 했는데 이 동물이 장애물에 또는 다른 포식자한테 갇혀 있다면, 그래서 도망칠 수가 없다면 그것은 그것의 현재 위치죠. 위치를 버텨야 할 겁니다. 하지만 결국 공격이 최고의 형태입니다. 그래서 얘는 어떻게 됩니까? 돌아서서 싸울 겁니다. 라고 하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설마 마지막 문장이 이게 뭐 빈칸 문제로 나올 수 있을까요? 빈칸 문제까지는 좀 약해 보이는데 어쨌든 내용은 알아두시면 되겠다. 세 문제짜리 작문은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시고요. 자, 여기까지 하고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수고들 많으셨습니다.